옛말에 이런 말 있죠. 다 살이 키로 간다. 아닙니다. 현대사회처럼 너무나 많은 열량이 공급되고 있는 지금은 그 말은 맞지 않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은 체중보다 성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약물 치료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선입니다. 요즘 이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 비만 치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아과 영역에서도 아이들 비만 상담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실제로 비만과 관련돼서 오시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냥 성조숙중 혹은 키가 작아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살이 자꾸 찐다라는 호소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어머님들 더 많으시죠. 어른들 비만 치료랑 이 소아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걸까요? 아마 교수님 아시겠지만 저희 그 소아청소년과 교과서에 전 잘 몰라요. 소아는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아, 네. 그건 그건 굉장히 압니다. 네, 네. 사실 이거 바이블 같은 이야기여서 그래서 어쨌든 비만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이 종결된 어른의 비만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조금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살을 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건강한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아 비만은 어른 비만과는 이제 성장을 계속 이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 어떤 이 약제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25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이제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일주 제형이 소아 청소년 12세에서 이상에서 이제 승인이 되었죠. 실제로 저도 제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고 그 환자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 약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임상 의사로서의 반응을 제가 꽤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응증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12세 이상의 BMI 성인 기준으로 한 30이 넘어가면서 60kg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병적 비만인 아이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있거든요. 유전 질환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분비 질환 때문에 이제 비만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잘 보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 성인에서의 위고비의 부작용 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속이 메스껍죠. 담석증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갑상선 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력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라는 점은 저희도 동일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거나 키를 작게 한다거나라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시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그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2살 이상에게서 위고비 승인을 해준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좀 잘 파악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아 청소년의 비만을 그냥 둬도 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만은 특히나 소아 청소년의 비만이 성인기의 비만으로의 이행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훗날의 의료비 상승을 결국에는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간섭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라는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런 표현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간에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또래끼리 비교 이런 상황들이 이 아이들의 체중에 비만에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만한 친구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 눈을 잘 안 봐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주는 그 죄의식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같이 오신 부모님도 비난으로 아이를 시작을 하죠. 얘요, 계속 밤에 먹어요. 얘요, 운동도 안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아이는 제 진료실에서 계속 비난만 받고 가게 되죠.
이제 오늘도 사실 좀 반성이 되는데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2명의 아이를 이제 울리고 왔거든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데리고 갈 때 가장 좋은 이제 그 비만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늘 하고 있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 잘 하려고 하는 건 아이를 주축으로 아이를 바꾸시다 보면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렇죠.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오면은 얘 성조숙증 같아요 선생님하고 데리고 오는데 보면 뼈 나이는 조금 앞서가 있죠. 자기 나이보다 한 2년 정도 앞서가 있는데 생각보다 호르몬 레벨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조숙증이라는 건 사실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까지 연결된 호르몬의 중추가 빠르게 풀려져서는 안 되는 시기에 풀리는 게 문제인데요. 비만과 연관돼 있는 골 연령의 빠른 속도가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방 때문이거든요. 그 지방에서 그렇죠. 바뀌는 어떤 네. 여성 호르몬의 영향들,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뼈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너무나 이제 잘 성장해야 될 때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또 남자애들에게 분명히 있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다 살이 키로 간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칼로리 열량이 우리에게 다 오지 않아서 성장에 필요한 어떤 칼로리가 다 보충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처럼 너무나 많은 열량이 공급되고 있는 지금은 그 말은 맞지 않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이 옛날 전후세대 때 우리 할머니 시절부터 그렇죠. 내려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못 먹고 칼로리 적던 나라에서 좋다고 했던 것들을 체중 관리해야 될 아이들한테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네. 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비슷하긴 한데요. 비만이라는 이 표현을 인정은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게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나 자존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세요? 비만, 병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많다. 너에게는 변화가 더 많이 올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잘 따라오고, 최근 제가 이 비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드라이빙 하면서 하는 거는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좀 주는 거거든요. 야, 운동해 이거보다는 너는 나랑 약속을 하자. 이번에 다음 3개월 오기 전까지는 하루에 줄넘기 800개씩 일주일에 4번. 그것만 해와.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미션을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그거는 꼭 지켜서 오거든요. 우리 함께 가는 동반자적인 것이다라는 거를 좀 전달하면 아이들도 외롭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한 가지는 약제에 네. 대한 게 아마 궁금함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험해 보셨을 때는 약제가 아이들 치료에, 식욕 조절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NEJM처럼 아주 저명한 이제 논문에서도 실렸었던 삼상 시험에서도 약 300명의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에서 BMI의 감소폭이 대조군에 비해서 16.7% 정도 줄었었던, 그리고 실제로 한 5% 이상의 체중 감량에 성공한 아이들의 비율이 한 80% 정도 됐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약물의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이것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과 병행됐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약만으로 되는 것은 없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만이라는 것은 약한으로만 치료되는 어떤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병은 아니니까 그 비만이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조절해야죠. 더구나 엄마 아빠가 비만이신 경우에 그 아이가 비만이라는 건 한 15배 정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비만한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교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지막 키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를 만나는 환자 또 부모님들은 뭐 늘 들으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만은 죄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거나 혹은 모두에게 질타를 받아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정확한 시기에 개입해서 함께 도와야 될 만한 문제죠.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에 탕후루가 그렇게 유행을 해서 진짜
바탕으로 내 타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 흐름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또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만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사회적 관심들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사실은 비단 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춘기가 빨라지고 이런 문제를 넘어선 문제들이 많다라는 지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 비만 치료라는 것이 빨리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치료 그런 시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대한비만학회 한병더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